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87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 휴마시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플러스 17만원으로 마감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조사를 조사를 안 해놨습니다. 이거 지금 이 부분 아침에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까먹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았어요. 일단 그 차트를 보고 그냥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지수가 지금 밀리는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0.74% 빠졌고요. 지금 좀 보기가 안 좋죠. 나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합이었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안 좋죠. 한 1% 정도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독일 증시는 그 전날 1%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33%니까 뭐 그렇게 심하진 않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이 11월로 가면 미뤄졌던 악재가 하나씩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중국의 그 흥다그룹이 320조인가 그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한 부채로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 매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이제 막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당장의 위기는 완화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재가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죠. 잠시 보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고 흥다그룹이 악재가 해소되려면 아마도 파산을 해야 될 겁니다. 320조라는 돈을 기업에서 그걸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파산하는 회사 자산을 사주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자회사 매각하는 뉴스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댓글에서 자회사 매각이 뭐 무산됐다 이런 댓글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만약에 320조라는 큰 부채를 안는 기업이 있다면 중국 그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그 나라에서 돈으로 그 부채를 메꿔주게 되면 엄청난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국가 자체에. 그래서 아마도 공산권 어떤 그런 그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산시켜 버릴 것 같습니다. 파산시켜서 그걸 해체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흥다그룹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겠죠. 그렇게 손실 보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정부에서 개입해 갖고 그걸 뭐 갈갈이 찢어 갖고 매각을 하든지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악재가 작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파산 위기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업 하나가 파산한다면 그냥 그 회사만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연관된 거기에 투자한 뭐 금융권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거기 다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20조라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이 12월이 되면 틀림없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 중국 증시를 봤는데요. 모양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반등 시도하다가 꺾여서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강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흥다그룹은 그냥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나온 이 악재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중국 증시가 급락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좀 받아서 내려갈 가능성 있다. 악재가 이제 한 가지 발생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본 증시도 오늘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숙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전날 방송할 때는 계속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비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는 관점인데요. 여기서부터 방송할 때는 계속 강하게 올라가길 것 같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 줄만 깨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면 또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 방송할 때 좀 모양이 안 좋아졌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흥다그룹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오늘 대충 보니까 흥다그룹이 중국 증시 내려가는 걸로 봐서 중국의 악재도 현재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연방 정부의 그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금을 막 풀었기 때문에 그 연방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써버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정액시켜줘야 이 돈 가지고 이제 그 월급도 주고 연방 정부 일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정액하려면 공화당하고 그 민주당이 그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 9월달인가 그때 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거든요. 이때쯤인가 그 영향으로 악재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게 12월로 연기됐다는 뉴스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11월이 되게 되면 그 정신 항상 그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요. 12월에 그 부분에서 타결이 쉽지 않다고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 선뜻 그걸 그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확 풀겠다 이렇게 하면 야당에서 결사코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돈을 확 풀면 민심을 얻기 때문에 투표와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날짜가 임박했을 때까지 그게 타결이 안 돼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월급도 못 주고 그 심각한 정치에 충격을 주는 것까지 갔다가 타결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지난 그 과거의 경험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11월이 되면 또 하나의 악재가 시중에 나타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효과로 작용되면 시장이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기준으로 한 700억 매도했고 기관이 한 370억 정도 매도해갖고 매도를 얼마 안 했는데요. 그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특별하게 뭐 보시면 5분 모입니다. 반등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특별한 뭐 크게 이렇게 매도하는 주체도 없었지 싶은데 장막판에 쭉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지금 체력이 약해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아 보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은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손실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손실이 71만원, 10월달에 마이너스 71만원이었는데 손실 받는 거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다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이런 돈은 이런 돈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비중 줄이는 작업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휴마시스 300, 그 다음 코프라 260인가 이렇게 270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오늘은 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했던 걸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했던 것이 코프라를 계속 매도하고 휴마시스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주요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좀 크게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익 실현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면 코프라를 그 100만원만 남기고
170만 원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그 돈을 휴마시스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얼마에 매수했느냐 하면 휴마시스를 15,700원에 매수했습니다. 5분봉이고요.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오려고 하다가 밑으로 내려왔길래 아마 여기쯤에서 15,700원 여기쯤에서 휴마시스를 추가로 170만원을 더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가지고 있던 데서 170만원을 더 매수해가지고 운 좋게 오늘 끌어올렸죠.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이익 실현을 위에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올라가면 그렇게 막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휴마시스를 그 17,550원에 여기쯤에서 일부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 한 110만원 정도인가를 그 마지막에 종가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잡았으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300만원이니까요. 300만원을 원래대로 그대로 남겨놓고 오늘 추가 매수했던 부분을 대충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일부 이익 실현, 그 다음 여기에서 일부 이익 실현, 여기서 한 60만원 정도 팔았고 여기서 한 110만원 대충 요렇게 팔아가지고 요 부분에서 오늘 그 플러스 17만원이라는 수익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프라는 1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이건 그 자동차 경량화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도 맞고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밝히면서 지금 보시면 코프라라는 종목이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탁월하죠. 그 자산이 탄탄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유동 물량도 1,300만 주기 때문에 유동 주식 수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그 플라스틱 쪽으로 해서 이제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쪽에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맞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 이렇게 되면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테마는 최상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보고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좋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세력들, 표현을 그냥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 가지고 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도 하루 종일 제가 가졌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보시면 아침부터 흘러내렸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270만원 가지고 있던 거를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그 다우지수가 좀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비중을 줄이자 그러고 이제 그 코프라를 아침에 8,710원부터 막 파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밀려 내려올 때 8,710원 여기쯤에서 그 170만원치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정리한 걸 가지고 휴마시스를 매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던지고 끌어올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코스닥에서 보시면 오늘 쫙 흘러내렸죠. 근데 이 코프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들어올리려고 한번 시도했었고, 마지막에 여기서도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여기쯤에서 들어올리려고 시도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쭉 흘러내려 버리니까 그냥 확 던져갖고 밑으로 쭉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종가 저가에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매매를 할 때 제가 매매하는 게 이제 어떤 분은 뭐 뉴스를 보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특별하게 제가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 제가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 종목을 엄청나게 배팅을 해가지고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별로 없는 개미 입장에서는 움직임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위치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시장 상황이 오늘 어떠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 같다 이걸 예상해 가지고 세력들이 던질 것 같을 때 미리 팔고 빠지고, 그 다음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는 하루 종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맞춰 가지고 따라서 그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반도체 쪽에서 조금 그 호재성 뉴스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 오늘 대부분 다 보시면 상승하는데 그 중에 가장 돋보였던 게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게 쫙 자,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세력이 이 종목을 작정하고 매수를 한다면 끌어올려가지고 끝까지 안 빠지도록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매수해서 올려왔기 때문에 내려가 버리면 손실 나니까요.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안 빠지도록 계속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받아버리면 앞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쭉 끌어올려서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든지 아니면 위로 뜰 때 이익 실현해서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떤 뉴스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핵심은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맘먹으면 스타일상 그렇습니다. 보시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분봉상으로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내려오고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안 빠지도록 버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내려갈 때는 아무리 호재성 뉴스가 있더라도 세력들이 팔고 싶을 때는 계속 팔아갖고 누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하게 세력이 작정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발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갖고 쉽게 말하자면 오늘 반도체가 테마가 좋았다 그러면 반도체 중에 5분 봉상으로 봤을 때 아침에 앞에 저항대를 뚫고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은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부분만 뻗기면, 여기 있는 이 부분 빼고 최근에 봤을 때 여기만 위로 올리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일 때 대충 전일 고점 정도를 뚫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이때는 못 들어가죠. 나오고 나서 꺾이고 나서 재차 2차로 상승할 때 이럴 때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세력들이 계속 이 종목을 지킬 거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지수가 빠지더라도 얘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오늘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휴마시스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억울한 종목이죠. 이 금감원에 진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대한민국 정치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시면 휴마시스가 이날 1200억 공급 계약 뉴스가 떴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제 엑세스바이오가 200억 정도 매출 공시가 떴어요. 대부분 진단키트 파는 공시 보시면, 계약금 보시면 한 200억, 300억입니다. 휴마시스 지금 제가 원래 본 것만 해도 베트남이 230억인가 하고, 그 다음 또 추가로 한 번 더 230억, 브라질 쪽에 또 270억인가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다가 270억 하고, 그 다음 이날 1270억인가, 그냥 1300억 잡혔습니다. 1300억 매출 공시가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불과 12월 말까지. 기간이 뭐 1년, 2년 그렇게 되면 또 1년 같으면 12개월로 나눠버리면 얼마 안 되는데 불과 2달 만에 1200억이니까 한 달에 600억씩 매출이 터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휴마시스 종목 입장에서 봤을 때 3개월에 200억씩, 300억씩 매출하는 겁니다. 1년에 450억 매출 올리던 회사인데 한 달에 600억씩 2달을 연거푸, 그러니까 2달 만에 1200억의 매출이 나왔으면 이건 진짜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대박 호재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 유보율도 보시면 단단하죠.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악재로 작용될 수 있겠죠. 왜냐면 앞에 매물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건너뛰어갖고 여기까지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매물 있는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는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으로 뜨니까 제가 이날부터 열받았죠. 아, 이게 다 안 나오네요. 5분 봉은 안 되겠습니다. 10분 봉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이날에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날 정말 100만원치를 운 좋게 잡아갖고 여기서 잡았는데 상한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고 그 다음날 다시 갭 떴을 때 아무리 봐도 1200억 매출은 너무 크다 싶어가지고 여기 눌릴 때 여기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기까지 빼버려갖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돼 버렸죠. 그 다음 어제도 올라가다가 또 밀어버려가지고 추가로 또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죠. 이날은 수익 보고 그다음 이날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버려갖고 손실이 발생됐었죠. 그래 어제 제가 비중을 줄였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줄여가지고 300만원치 비중을 줄였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서 무너져갖고 만약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 제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고 어제 제가 그 비중 줄여갖고 300만원 딱 잡고 이 300만원은 끝까지 간다 이러고 이제 제가 묻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나는 절대 못 판다는 마음을 했는데 보시면 특별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5분봉으로 볼게요. 어제까지 주구장창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놓고 여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팔아가지고 이만큼 내려가고 다 손절시켜 놓고 오늘은 뜬금없이 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변화는 없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1200억이라는 그 매출 공시가 호재라는 건 맞다는 얘기입니다. 호재는 맞는데 갭으로 떨으면 이 세력들이 그냥 막 던져갖고 여기부터는 단타자를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괘씸하다는 겁니다. 급등했으면 호재면 올라가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호재더라도 단타가 확 들어오면 이걸 계속 던져가지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으니까 계속 던져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아가지고 여기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손절시켜버리는 겁니다. 한 5% 10% 혹은 그 전날 상한가 이후에 잡은 사람들은 한 20% 정도가 손실 봤을 겁니다. 못 견디고 던지면 그거 다 받고 나서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차이 나는 건 없었는데 오늘은 또 땡겨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시장이 실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세력들 마음대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또 포커판 예를 드는데 포커판에서 배팅을 치는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 주머니에는 10만원 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팅을 치는데 저한테 아주 좋은 카드가 들어왔어요. 에이스 석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배팅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스 석장이면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 다른 거 하나만 더 붙이면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내 전재산이 1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그려야 되는 거죠. 이제 상대방은 100만원 가진 사람은 10분의 1을 던지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재산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금줄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에이스 석장을 들었더라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못 떠갖고 에이스 석장인데 저쪽에 스트레이트나 이런 거 떠갖고 다 틀리면 그 순간에 이제 게임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휴마시스가 실적이 1200억 매출, 2달 만에 1200억 매출이니까 대박이라는 매출이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걸로 해서 끝났느냐라고 봤을 때 휴마시스 셀트리온에서 미국 국방부에 계약한 게 그냥 7천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200억이면 아직까지 남은 게 5천 몇백억이 남아있죠. 이건 내년에 또 공급할 거란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럼 내년에 1월달 들어가면 1월까지 안 가겠죠. 12월 말 되면 또 한 1200억짜리 공급 공시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7천억 될 때까지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매출이 계속 터지게 됐을 때 이건 엄청난 대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됐으니까 진단키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 말까지는 좋지만 내년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숫자가 2100명을 넘겼어요. 근데 오늘은 확진자가 작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현재 시간에 940명이나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진자 볼 때 가장 주의해서 보는 게
서울, 경기는 원래 많이 나오지만 인천 같은 이 인근 지역에서 156명이나 나와버린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 충남, 뭐 부산 이런 쪽 대도시 쪽으로 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오늘 뉴스에서 싱가포르에서 이제까지 중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제까지 중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예방 접종했는 접종률이 87%인가 된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방 접종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풀고 나니까 확진자가 코로나 그 발생된 이후에 최고치를 돌파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확진자는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싱가포르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리다고 또 이렇게 또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안 걸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독감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11월 1일인가 11월 5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심장행복을 풀어버렸을 경우에 밤늦게까지 그 술 먹고 뭐 밥 먹고 해가지고 먹을 때는 마스크를 풀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모여갖고 회식하고 다 해버릴 거는 겁니다. 그럼 확진자가 현재 2,000명인데 이건 그냥 예상하기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더군다나 시즌이 지금 겨울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대박 났고 그 다음 12월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다가 위드 코로나 해갖고 다른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영국 뭐 이런 그 스웨덴인가 거기도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미국 국방부에서 셀트리온하고 계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계약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할 거고 이 부분은 미국 정부도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4배 정도 더 필요할 것이다 지금보다. 그럼 그 부분을 아무리 미국 기업들에 투자해갖고 생산한다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마스크라든가 진단키트 이런 거 막 만들 수 있는 생산 체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실력 면에서나 생산 캐파 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특히나 휴마시스는 셀트리온하고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그 기술력을 가져와서 생산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봤을 때 휴마시스가 가장 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쳤으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보통 강한 상승 나오고 나면 하루 이틀 3일 4일 한 4일 정도는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이건 통상적으로 그랬었습니다. 급등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 매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요. 강하게 한 30% 이상 오르면 어느 정도 날짜 동안에 이 앞에 있는 매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누르면서 먹죠.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호재성 뉴스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여기 정도까지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 여기 저항대에 딱 걸리니까 눌렀고 그 다음 4일 오늘 4일째죠.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휴마시스 뒤에 결과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시면 휴마시스 시간의 거래입니다. 안 빠지죠. 그러니까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앞에 3일 동안은 세력들이 계속 눌렀어요. 쫙 끌어올리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쫙 매수해갖고 이걸 계속 팔아갖고 눌러버리는 겁니다. 눌러갖고 계속 손절시켰고 그 다음 여기서도 손절을 시켰고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사가지고 계속 사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끌어올린 거는 개인들의 힘이라기보다는 세력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거는 돈이 많은 어떤 조직화된 그룹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이걸 더 끌어올리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단타 치는 사람들 많이 물렸을 겁니다. 재료는 진짜 좋은데 따라 들어가면 눌러가지고 손절시켜 버리거든요. 쭉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하죠. 그럼 눌러버리면 여기서 손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끌어올리면 진짜 맞구나 하고 들어가면 또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버리는 겁니다. 더 빠지게 밑으로 확 빼버리죠. 그럼 또 손절해갖고 또 빠지는 거고
오늘은 손절하고 나니까 땡겨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손절했다기보다는 세력들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힘에 붙여가지고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개인들이 하도 당하니까 급등하면 누른다 싶어가지고, 급등하니까 겁나가지고 막 그 익실을 해버린 겁니다. 짧게 잡고. 그럼 여기서 쭉 올리면 이쯤에서 매수했다가 눌린다 싶으면 팔아가야 하니까 눌리죠. 다시 또 끌어올렸다가 눌리니까 또 윗꼬리 달고 내려가겠다 싶어 팔아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끌어올린 세력들이 쥐뿔도 먹은 것도 없이 그냥 어정쩡한 상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눈치 봐서 아마 위쪽으로 강하게 한번 슈팅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또 그런 그 장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끌어올리는 척 하다가 또 원목으로 쭉 빼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당하기 싫어가지고 이 단타들 쭉 올라갈 때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기분 좋다가 쭉 빠져갖고 마이너스로 빠지는 걸 한 2번 경험하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금액치만큼만, 지금 휴마시스에 제가 300만원 배정을 했거든요. 오늘 조금 벌었는 거는 이익실을 내가 빼냈습니다. 빼고 300만원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 빠지더라도 12월 말까지 1200억은 엄청난 금액이니까요. 그 감안해서 더 이상 팔지 않고 장기 관점으로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실적 나올 수 있는 회사는 드물다.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확 줄어들거나 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사라진다, 혹은 뭐 치료제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제는 어차피 검사하고 나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백신이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확진자가 확 줄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키트 진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단키트가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치료제는 여전히 그 진단키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해야 치료를 하니까. 그래서 치료제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는 계속 쓰일 것 같다. 그리고 공시가 워낙 좋은 게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묻어보고 가자, 이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프라는 물리긴 했는데 이 종목도 세력들이 오늘 지수가 내려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 내려가 버린 거지, 이 종목 자체를 놔버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아주 강하게 위로 끌어올릴 것 같아서, 이것도 오늘 원봉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100만원치만 남겨놓고, 아침부터 제가 정리해버렸기 때문에요. 100만원만 남겨놓고 이것도 좀 길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180만원, 190만원 정도는 지금, 180만원이군요. 현금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는 아니면 내일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살려고, 서연인데요. 방송 좀 길더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는 조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여당 후보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거 있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야당 쪽에 지금 힘이 조금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단점이 지금 대장동 쪽하고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자꾸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연결이 됐겠죠.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악재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의 싸움, 이게 이제 지금 볼만한 빅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홍준표 관련주 대장인 TBC가 오늘 8% 정도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경남스틸도 밀려버렸죠.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근데 득성이 안 빠지고 들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현도 괜찮아 보이고, 애니능률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걸로 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쪽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 지금 보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는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역전시킨 것 같아요. 앞서가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당원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50대 50이 주시면 돼. 합산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았는 뭐 TV 토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뉴스는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서 꽂혀버리면 이 시점에서는 초반에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중도층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이미 나는 윤석열 혹은 나는 홍준표 해갖고 한번 표가 다 갈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든가 뭐 개사과 이런 부분에서 개사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 해프닝인 것 같고 전두환 옹호 발언 이 부분도 그 전 국민으로 봤을 때는 혹은 광주 쪽 전라도 쪽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거지만 이걸 그 국민의힘 관련한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쪽에 그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연이라는 종목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겨버리면 이제 급락해서 여기까지 빠지겠죠. 손실 감안하고 아마 11월 5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음 주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는 그 지수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는 그 역으로 대선 테마주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뭐 그 걸어보는 겁니다. 배팅을 계속 지금 제가 그 못 맞췄는데요. 왜 못 맞췄냐면 홍준표 후보 이길 줄 알고 여기서 잡았는데 그 다음날 쭉 빠져고 손절하고 나니까 갭으로 떠버리는, 그러니까 항상 팔고 나면 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역방향을 계속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그 홍준표 후보 그때 TBC를 잡았으면 많이 먹었을 건데, 근데 이번에 또 지금 제가 윤석열 후보 쪽에다가 배팅을 한번 해보는데 이게 그 잘 맞추지는 못한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서현 정도는 매수하면 이거 한 100만원 정도 시간에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휴마시스는 시간에서 안 밀리죠. 이거 지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비중을 오늘 방송도 너무 길어버렸는데요. 코프라 100만원, 그 다음 휴마시스 300, 그 다음 100만원은 서현 쪽에 또 대선 테마주도 하나 정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오늘 시간에서 지금 잡을 생각입니다. 잡고 그 다음 80만원 정도는 예비로 남겨놓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